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1일 금요일 생방송 대선전략 전치본색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략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소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계환 정치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노영희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 대응단 부단장 겸 뉴미디어 대응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정치 미스테리 중에 3대 미스테리, 제가 생각하는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 노영희 변호사님 왜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직함을 받지 않으시고 있나가 풀렸습니다. 아, 이제 직함을 받으셨네요. 네, 그게 미스터리였나요? 아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작에 받으셨어야 되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자, 발빠르게 누구보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스픽스만의 특장점을 살려서 여러분께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가 공개 행보,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 이영돈 PD가 제작한, 그리고 전환길이 기획하고 제작한 부정선거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오늘 참석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이 이제 13일 남았고 사전투표 기준 8일, 제외투표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선판 최근 소식들 흐름들 살펴보고요. 지기현 판사 수사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발빠른 취재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전에 윤석열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 소식이 들어왔고 지금 자리에 착석한 사진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이런 짓을, 야, 이건 뭐 선거 망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일단 전환길 씨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뭐 오늘 오겠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 네. 뭐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영화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그 이름에서 이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신의 작품이냐? 예. 그럼 지난번에 있었던 모든 선관위 관리의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증 자료를 내서 대법원으로부터 뭔가 확정적으로 결론을 얻으려고 했는데 예. 아무도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으니까 이건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신이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것은 묘하게 몇 가지가 이제 겹칩니다. 어저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고, 그리고 이준우 사령관이 이제 이실직고를 하지 않습니까?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들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일종의 진실 폭로처럼 가버렸으니, 여기라도 내가 좀 붙들고 뭔가 좀 정치적으로 후위를 좀 기약해야 되겠다라는 현실적 이유가 작동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국힘 쪽에서는 뜨악할 거예요. 충격적일 거예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가지고 윤석열이 공개 행보를 해버렸다. 대선에 누가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도 이미 이번 대선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예.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일종의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상황에서 마지막 이것이라도 잡고 뭔가 움직여보자라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우선. 예. 지금 이게요,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영돈 PD가 만든 예. 다큐멘터리인데 2022년 대선하고 2024년 총선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중점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네. 특히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간의 그 차이에 대해서 그게 이상하다,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맹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전투표 못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 네. 후보가 김문수 씨에게 당신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지요? 사전투표하지 마세요.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신을 지지한 사람들 전부 다 당일 투표를 다 유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전투표를 안 하게 되면 투표율이 되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그거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게다가 지금 사전투표하는 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방해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전투표소에 방해하는 행위는 이제 행정력이나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는 뭐 정리된다 하더라도 사전투표를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진보 계열 사람들,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먼저 하겠죠. 그리고 실제 본투표에 가게 되면은 본투표에 그 보수들이 들어와서 찍는 그 투표율하고 뭐 진보 계열이 찍는 거 투표율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 또다시 진보 계열은 사전투표를 훨씬 많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투표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걸 가지고서 또 봐라. 어. 이게 투표 차이가 많이 난다. 득표 차이가. 예. 이거야말로
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예. 우선 첫 번째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들이 사전투표 안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투표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훨씬 더 이재명 후보 쪽에 표를 가져가고 네. 나머지 사람들의 표는 아예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점점 더 이 차이를 벌일 텐데 예. 도대체 이 짓을 해가지고 무엇은 이득을 얻겠다고 이러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뭘 하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중앙선관위에 있는 이제 조동진 대변인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지난번 이제 21대 3년 전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36.93이었어요. 엄청나게 높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예. 자, 저는 사전투표를 만약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힘 쪽에 실제로 득표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도 이거를 그러면은 빌드업 하는 것이 부정선거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 자, 우리 일주일 동안 기다려 봅시다. 다음 주 그러면은 목금에 사전투표를 하는데 김문수가 예. 자, 우리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투표로 가자는 순간 뭐 지금 접전 양상이다 또는 오차법위 내에 뭐 따라붙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예. 완전히 폭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끼어들어서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문제는 김문수 캠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여도 곤란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폭망을 해버리는 상황이 이제 온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네. 왜 사전투표가 문제 있는지를 납득할 만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오늘 중앙선관위에 이제 조동진 대변인하고 통화를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사전투표는 누가 찍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록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등록이 돼 있는데 그렇죠. 사전투표를 별도 등록하면 본투표는 그럼 등록 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은 법제화가 돼 있고 사전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예. 만든 제도인데 사전투표 등록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 이거 납득이 됩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신분증 확인 다 하잖아요. 신분증도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저 뭡니까 선거인 명부가 오프라인도 존재하지만 그날 표를 찍는 사람은 다 온라인으로 전산이 되어서 그럼요. 본투표 잠깐만 이 사람은 사전투표를 했고 어디에서 사전투표한 것까지 다 나와요. 어떻게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예. 두 번째는 투표한 관리와 관련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럼 투표소에 그 사전투표함을 그대로 존치시켜라. 그치, 안 이게 건드리- 위험합니까? 안 건드리면 되죠. 아니 안 건들고 옮겨서 함께 모아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며칠 동안이라도. 그러면 이거를 CCTV로 이미 전국 선관위에 가면 지방 선관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4시간 모든 국민이 보관하고 있는 예. 그 투표소를 그냥 아예 CCTV로 볼 수 있어요. 누가 거기 가서 훔쳐가거나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예. 요게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참관인들이 그 당시에 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투표 참관인은 인쇄된 종이로서 이렇게 참관인 도장이 이미 찍혀 있거든요. 네. 이걸 사전투표만은 거기에 와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다 찍으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투표관리상 불가능하고 예. 그걸 찍든 찍지 않든 인명부에 이 사람이 표를 찍었다 안 찍었다라는 것은 다 확인이 되는데 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그런 본투표도 직접 도장 찍으면 국민들이 투표할 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생깁니까? 네. 이 세 가지를 주로 주장을 하면서 자 이거 부정선거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재판을 이제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네. 표까지 깠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거를 다시 지금 제기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빌드업을 하는데 여기에 윤석열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국민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에서 그냥 강력하게 심판하는 게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열받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지지를 보이는 사람의 대다수가 젊은 그렇죠. 남성층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젊은 남성층은 사전투표를 해놓고 그 6월 3일 날에는 다른 거 한다고 사실은 해서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하는 층이에요. 네. 만약에 사전투표가 부정투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여기랑 같이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전투표 못해. 그럼 6월 3일에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투표하겠습니까? 원래 젊은이들이 본투표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건 이미 다 공지의 사실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알아듣고 야 맞아 사전투표는 전부 다 부정선거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왜? 자기 투표에 5%도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바보들의 행진이다. 결국 자기 죽이고 남 죽이고 너 죽이고 나 죽이고가 되는 건데 이걸 하자고 주장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한다면 예. 그거야말로 이상한 그 사상이 주입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너 바보다라고 말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걸 따라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기냐? 우리는 그냥 여기서 박수치고 손 놓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가 손해겠어요. 네.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볼 뿐이죠. 그렇죠. 그 방금 전에 그 SBS 단톡부터 하나 나왔는데 그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서 윤석열이 오늘 오전에 이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쏟아졌다. 그렇죠. 움직이는 것 자체에. 이게 완전히 이제 개싸움판이 아니고 아사리판이 돼가지고 다 미쳤다니까요. 선거를 지금 앞두고 부정선거로 뭔가 예. 반전을 시도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그러니까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실익도 없는데 국힘은 오히려 선택지가 확 줄어드는 상황을 윤석열이 나서서 했다. 선관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부정선거론이 나왔고 이번에 이거 영화 개봉되기 전에 선관위에 있는 주요 관계자들은 영화를 다 봤는 모양이에요. 자,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순간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내부의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고가 나버린 거죠. 윤석열이 직접 가서 영화 관람하면서 야,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이제 던져버렸으니까 예. 야, 이걸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순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냐 아니냐라는 걸로 가니까 그렇죠. 정책선거, 비전선거, 예. 심판선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묻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선거 관리하는 쪽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향이 어떨지를 보고 대응책을 지금 세운다 이런 말씀을 어쨌든 하더라고요. 아무런 답도 없는 짓을 지금 계속해서 치킨 게임 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사실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힘 사람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집행부나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봐요. 한동훈은 지금 이제 뭐 아침에 바로 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자, 윤석열이 일단 절연해야 한다. 두 번째 당연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네. 단절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선거 완전히 망친다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김문수 캠프에 뭐 홍준표가 오니 안 오니 이런 게 다 떠나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윤석열이 개입을 해버림으로써 안 그래도 안 되는 집에 그냥 완전히 똥물 부어버리는 예. 그과 같은 지금 역효과가 생길 것이다. 예. 지금 그 홍준표 씨도 부정선거 주장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홍준표는 이제 다시 네. 이제 국힘으로 오는데. 김문수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네, 그건 아는데. 안 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렇죠. 홍준표도 그걸 하지 않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그까지는 얘기 안 안 나가 하죠. 있는데 예, 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도 극소수이고 그렇죠. 그죠. 10년 전에 했던 그 사람이 똑같아요. 5년 전에도 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윤석열이 붙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김문수는 거기 붙었다가 떨어져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오전에 영남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오늘 부정선거 영화를 본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가능하신 의원들께서 간곡하게 만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심지어 김문수 캠프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도 제발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열받아 가지고 어제 이진우도 완전히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진실 폭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판 4판이다 뭐 합의 6판이네 나 뭐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멘탈상의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로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김문수 후보나 국힘 쪽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한번 예. 두고 오십시오. 저는 후자 제정신이 아니다에 한 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한 소식이 어제 하나 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 사람이 진술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 군사법원에서 재판에서 진술을 아주 중요한 걸 냈습니다. 이 장면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요스링크는 사실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 내용이 아닌데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하기는 문을 부수서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대통령에게 받았다라고 검찰에서는 진술을 했는데, 근데 국회 청문회에서의 답변,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심판에서의 진술 증언도 그런 지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군사법원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한 3번 왔었고,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전화에서 노발대발하면서 4인 1조로 해가지고 의원 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문 부수서라도 들고 나와 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명확히 했습니다. 입장이 원래 또 바뀐 그동안에 겁니다. 이진우는 거짓말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위증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이제 증언을 번복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진실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저는 왜 너는 지난번에 거짓말 시켰어라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폭로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내용도 너가 그러면 지금은 국민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전에 이전에 모의 단계 또는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안가에서 만났으며 용산으로 찾아갔으며 보고 내용이 무엇이며 그때 윤석열이 요구한 게 뭔지를 나는 차라리 이준우 사령관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가공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실을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윤석열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예. 그것이 군인 정신으로 맞다 안 맞다 이것은 따지기 전에 지금은 실제적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진우가 이렇게 한 이상 왜 너가 그렇게 했는지를 질타하는 방식보다는 더 많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폭로해주고 당신이 그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가되 예.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알고 해달라. 만약에 이준우가 이것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이준우는 이 방송을 보지 못할 거고 이준우를 알고 있는 예. 또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진실의 문이 열리는데 설사 내란의 공모자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나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야, 참 이진우 이 사람은 그럼 국회랑 헌재에서 왜 그렇게 위증을 했나? 윤석열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위증했다가 윤석열 죽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또 그냥 아이고 제가 또 험한 말 나올 뻔했는데 하여간 얍삽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얄밉긴 얄미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게 이 남자가 사는 법이다. 어. 뭐 어쩔 수 없다. 예. 이건 이제 와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예. 사람이 인간성이 이 정도고 그릇이 이 정도고 예. 이런 사람이 그동안에 이렇게 떵떵거리고 마치 대한민국 수호한 사람처럼 말했구나. 이게 한스러울 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 검사들도 그렇고 이 군인들도 그렇고 오. 일부 정말 용감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자기 예. 얘기한 그런 몇 명 빼놓고는 다 이런 식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들도 사실 하는 거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그거 마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조성원 4차장 검사가 예, 손잡고 나가죠 지금. 나갔잖아요. 그것도 기회주의적인 뭔가 얍삽이 행동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난파선 탈출이냐 아니면 뭐 뭔가 좀 다른 보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예. 여기 지금 최재훈 부장은 또 안 나가고 있어야지. 오. 예,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 네, 결론적으로 조상원 차장은 물어보니까 나 원래 저번에 탄핵 됐을 때부터 나가고 싶었는데 내가 들어와가지고 정리해야 될 게 많아서 그거 다 정리해 놓고 나가느라고 지금 나가는 것 뿐이다. 원래부터 나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빨리 그 탄핵 됐을 때부터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예. 탄핵된 상태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못 나갔고 그다음에 돌아와서도 금방 그렇게 나가버리면 내가 마치 삐지고 뭐 좀 뭔가 이런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예. 정리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하고 지금 그 이창수, 조상원 이런 사람들하고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결은 다르다. 아니 왜냐하면 이진우는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허위 정언을 했지만 예. 진실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행위이고 지금 이창수나 조상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김건희를 봐주려고 작정하고 예. 수사를 조작, 수사를 왜곡 또는 수사를 뭔가 김건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던 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범죄 사실이죠. 예. 물론 저것도 범죄 사실이긴 하지만 훨씬 더 과중한 것이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는 행위는 당연히 사법처리 수준으로 밟아야죠.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의심스러운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럼 사표가 수리됐습니까? 아직 안 사표 됐습니다. 수리됐습니까? 사표 수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더라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나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쇼일 수도 있죠. 예. 박성재 법무장관이 사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자, 이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심을 하면서 그 의도가 뭔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 이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일종의 평가의 항목을 예. 본인의 주장의 항목을 그것이 마치 잘한 일이다 아니다라고 할 것은 없다. 이 사람들은 단죄나 또는 지금부터 심판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맥락에서 저는 꼭 짚어야 될 것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관련 법상 저 사표를 내면은 검사가 사직을 한다고 사표를 내면은 바로 수리하면 안 되고 관련 법상 징계 사유가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그렇죠. 사표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징계 사유 특히 이창수는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해서 조사하라 그랬는데 소환 안 하고 출장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명백한 그러니까 복무명령 위반이에요. 이건 징계 사유거든요.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냥 무시하고 때려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린다면 너 징계 받지 않고 나가서 변호사 잘해. 이 얘기밖에 안 돼. 만약에 징계 받으면 또 변호사 잘 못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건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과연 또 쓰레기 짓을 하나 이 점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신무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오전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중앙지휘부 사회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주의하겠습니다. 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예, 뭐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 말하는 투나 이런 게 좀 결의에 차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있는데 예, 화나 있다는 느낌 안 듭니까? 검찰은 흔들림 없이 간다. 왜 너희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느냐라는 것이 저는 저 말투 안에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무정은 끝까지 사표 낸 일 없다.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내부에 있는 자중질환이나 분열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야 너 형식적으로 너부터 먼저 사표 내라고 누군가의 외압, 신무정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작용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김건희에 대한 지금 재수사를 시작했고 네.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또 이 재수사하고 뭔가 내부에서 재수사 관련해 가지고 우당탕탕이 있나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검찰청 내부에서도 예. 이게 갈렸어요. 한 곳은 되게 열심히 하자는 주장을 했었었고 예. 이거 정확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참 다 기소해버렸잖아요. 이 김건희만 빼놓고. 근데 이제 심우정이나 이창수 같이 이창수는 특히 전주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공을 세워가지고 중앙지검장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예. 조상원 4차장도 이제 잘 보여가지고 사실은 된 사람이고 그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쭉 꺼낸 사람이 송경호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있다가 윤석열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은 특히 김건희를 옹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예. 결국에는 이 내부적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있던 이 두 개의 세력 중에서 대선과 맞물려서 이 기존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판장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 12시에 만나요. 그거 설명하고 또 뭐 해요, 뭐 했던 그런 사람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12시에 만나고가 뭔지 아시죠? 예. 예, 그 매도 주문 뭐그탁 하고 네네네. 곧바로 누구네가 잡아채가고 뭐 이런 거 이제 작전 시간까지 작전 짧게.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예. 그런 것들을 일부러 공개해서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했던 그 검사들 사실은 다 나갔거든요. 예. 이제 그 검사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나는 이 중앙지검장이나 뭐 조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내보내고 지금 새롭게 이제 이 검찰의 라인을 좀 새롭게 좀 정비하려고 하는
또 검찰에서도 제대로 그동안 소리를 못 냈지만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 자리를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취임 일성이 검찰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나올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적 현안들이 있지만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때 일단 지금 국민들의 그 지금 재난에 준하는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것들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미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제일 먼저 나와서 이제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좀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말면 아니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어떤 초대형 이벤트 또는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다.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참아보자라고 해서 사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후보가 날아간다든가 뭐 없어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예, 뭐 거죠.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런 그 망상의 기대를 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뭐 하도 의심 많이 하니까 지금 조희대도 지금 하는 거 보시라고요. 네. 대법원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하는 거 보라고요. 무조건 대선까지 버티기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결코 무관하진 않다. 뭐 이런저런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정말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될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관용의 범위 안에서 예. 받아들여야 될 사람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하려면 매우 신속하게 정리해야 된다. 지금 검찰이 나와서 자기 정화 또는 자체적으로 뭔가 내부 혁신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대를 준다는 것은 저는 단 1이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예. 그거는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하고 이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 그거는 과도한 충성심, 왜곡된 충성심에서 윤석열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명하복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검찰이 사실상 범죄 집단처럼 벌였던 일 거기에서 예. 그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 격에 해당하는 자들이 지금 이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지금 와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수사하고 김건희 소환하고 이놈 저놈 다 잡아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2주 뒤에 어차피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뭐 어차피 날아갈 인간들이 뭐 2주도 안 남았는데 사표를 쏘고 앉았어. 이렇게 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앞으로도 이제 검사들의 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이 13일 2주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일단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지지율 얘기하지 마라. 압승이는 거 얘기하면 징계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우리 또 이제 방송이니까 그래도 최근 지지율 조사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YTN이 의뢰한 조사고요. 이재명 50%, 김문수 36%, 이준석 6% 거의 뭐 하여간 이 흐름은 비스무리하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네요. 추세는. 네. 제가 보기에는 50, 35 뭐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냥 50이라는 기준, 30이라는 기준, 5%라는 기준으로 이제 얼마나 상승 하락 뭐 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거의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긴장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뭐 예상 득표율이나 지금 뭐 여론조사를 얘기하지 말자는 건 아니니까 예. 예상 득표율을 전망하면 오히려 좀 느슨해지지 않느냐라는 것은 뭐 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저희들 그렇죠. 평론가들이 이 상황을 지금 예상하고 진단하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니까 거기에 예. 뭐 의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TK 쪽의 정서가 생각보다 80%까지 올려야 하고 최소한 70% 이상이 김문수 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60%못 넘어가는 것 같다. 네. 50% 초반에 머무는 것 같다. 지금은 아직까지 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결집이 좀 덜 됐다 하더라도 자 뉴스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자 오히려 지금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43, 44, 5 뭐 이걸 놓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것은 어제도 제가 대구 쪽에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이 분위기가 지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집이 생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수막이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민주당의 기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전례를 보일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뭐 결집이 된다 안 된다라고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현장에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은 중론이에요. 예. 그러면 TK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종의 선거 구도가
전국적인 상황을 반영한다고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냐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굳히기로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과 함께 대구 경북의 지금 추세나 상황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한테는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방금 재미있는 속보가 떴는데요. 한철수가 이준석 유세장을 찾아가가지고 단일화에 응해달라고 설득한다고 합니다. 희한한 하여튼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안철수와 이준석 얼마나 앙숙입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어제 에브리원. 에브리 뭐였습니까? 에브리원. 에브리 리서치라고 뭐 네. 그런 거 아니었나요? 에브리 리서치. 에브리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도 저게 이제 두 사람의 김문수, 이준석을 단일화시키는 것에 이제 일단 촉매자 역할을 하기 위한 기획된 여론조사다. 뭐 심지어 공작에 의심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 언론들이 따라서다가 딱 오늘부터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야, 이거는 따라서서는 안 되겠다. 우리 양심상 이것은 돌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좀 가는 분위기예요. 네. 그만큼 그 여론조사 내용이 희한한데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온단 말이죠. 예. 아, 이거 단일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순의 하나로 저 여론조사를 했구나. 그리고 안철수가 오늘 찾아가서 만나는데 이준석을 받을까 말까. 근데 이준석은 이미 계산이 써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준석의 계산은 뭐냐? 단일화 협상을 하잖아요. 그때 딱 한마디 던질 거예요. 내가 후보되면 단일화 하겠다. 그렇죠. 라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요.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로 안 된다 마지막에 가잖아요. 이준석은 안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만났다가 끝에 가서 딱 한마디 그러면 내가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경쟁력 조사합시다. 지금 자 김문수가 이재명과 붙었을 때 이깁니까? 이준석이 붙었을 때 이깁니까? 라는 거를 경쟁력 조사했을 때 아마 그 구상과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네. 또 이 배후에 누가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내가 요즘 고소당했죠. 고소당해가지고 있는 그자가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그자가 때문에 누구예요? 명태균? 그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자하고는 걔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야기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명태균과 이준석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한 개 터뜨려 버릴 건데 라는 게 뭐가 또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뭐 있대요. 뭐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이 말씀 뭐냐면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이준석이가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 끝까지 이 협상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이 이준석 쪽의 예.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단일화 논의는 계속 가다가 깨지거나 이준석 쪽으로 가거나 그럼 국힘이 정서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모르겠는데 단일화를 하자고 계속 덤비면서 누가 손해를 보느냐 지금 예. 김문수가 실제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 단일화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준석의 예를 들어서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이기도록 힘이 나 있다. 또는 김문수가 이재명과 충분히 1대1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준석이 끌려오는데 예.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준석을 찾아가서 단일화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순간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예. 그러니 이제 선거의 기본적인 ABC도 모르고 지금 국힘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방법이 안 보이니까 김문수 씨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을 모르고 전체적으로 판을 못 짜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고 네. 그냥 아무나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무조건 좀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체면이라도 좀 살려보고 싶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얘기하셨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는 24일까지만 단일화를 하면 이제 돼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이미 이게 그 표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이 솔직히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단일화하는 거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지금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그럼 김문수 내가 그걸 다 보전해서 자기에게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동안에 쓴 돈도 되게 많고 사실은 예. 근데 본인이 만약에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거는 김문수 아웃 나로 단일화 해가지고 자기가 돈은 돈대로 편안하게 쓰고 자기는 완전히 대권주자를 이름하고 자리매김하고 완전히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국민의힘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계산장군처럼 뭔가 행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안 받아들일 텐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오는 데서 악수합시다 단일화합시다 이거를 내치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런 걸 이슈를 만들어내야지 자기에 대한 이 주목대가 그래서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장사를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이 받아주지도 않을 건데 지금 놀아나고 있는 꼴이에요. 김문수뿐만 아니라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뭐 민주당 안 들어가겠다 해봤자 돌아와가지고 김문수에서 열심히 뛸 것도 솔직히 아니고 한동훈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 혼자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저게 사실은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아니잖아요. 근데 김문수에 대해서 선거운동 해준 사람이 전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안철수는 그래도 저는 참 안철수 씨가 어쩔 때는 참 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참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도 안철수 씨는 좀 의리 있게 내가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한번 좀 도와달라고 해보겠다 이런 정도인 건데 너무 새도 없고 예. 너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결도 안 맞았고 그렇죠. 이러니까 아무런 혈액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가 만약에 김문수의 그거라면 나는 정말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고 좀 전에 나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한테는 안 왔나요? 나한테 무슨 문자가 왔냐? 예. 5월 21일 수요일 6288-0200번으로 이게 몇 분에 온 거냐? 오전 10시 12분에 왔어요. 웹발신으로 온 거죠. 이거 참 장난. 이거 이제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노영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허.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노영희님의 임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임명장을 꾹 누르고 계시면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명장 보기 뭐 https 뭐 저거 노영희 다운로드 유효 기간은 6월 2일 자정까지입니다. 예. 야, 이 미친놈들아! 나한테 이런 거를 보낸다니까요. 근데 나만 보낸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한테도 이런 거 보내가지고 임명장 아예 그냥 프린트가 돼서 나올 수 있게 해놓기도 했고 이게 지금 미친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 나한테 온 거예요. 6288-0200으로 오전 10시 12분에.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노영희 변호사를 영입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보고 김문수 후보 특별 웹페이지 보라고 이것도 알려주고 K페이로 간편 후원하라고 돈도 내라고 그러고 만약에 네가 싫으면 임명장 삭제해라 이것도 이런 것도 알려주고 예. 아 진짜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이 근데 사람들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막 뿌려가지고 지난번에도 네. 욕 엄청 먹었어. 그러니까 근데 감히 나한테 보내요 이거를. 그러니까 미친놈들. 그러니까 입력돼 있는 전화번호 그 이제 방송할 때 지금 언어 선택 조심하라고 지금 제가 지적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왜요? 구글에서. 어디에서? 아, 구글에서. 그런 데서 지적이 온다고 이게 오. 방송 용어를 할 때 땡땡을 쓰거나 이런 거 조심해서 쓰라고. 왜? 아, 뭐 그, 나쁘게 그거는 쓴게 지금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한테 작업을 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근거가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국힘 쪽에서 저렇게 이제 보내는 거는 수없이 많은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무나 아니에요. 쫙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아마 어. 뿌려가지고 당신에게 임명장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임명장을 타이핑하면 그냥 그대로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선거운동 방식인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지금 한동훈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행보가 자 나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말이죠. 맞아요. 누구를 지지해 달라고 하느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라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이 표현도 화끈하게 밀어주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래서 선대본에 어떤 식으로든 일정 협의 없이 자기 스스로 스케줄을 잡고 예. 운동 나가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선거에 도움 되냐고요. 와 한동훈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김문수 너무 억울하네.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김문수를 찍어야 되겠다. 예. 예전에 윤석열을 찍었던 1,500 몇십만 표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되냐고요. 원팀이 돼도 될까 말까인데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 안 해서 매일 예를 들어서 일기장 쓰듯이 보고서 올리라고 하지. 한동훈은 여기 나가서 김문수 지지가 아니고 자 국민의힘 후보 지지해달라고 하지. 홍준표 찾아가서 뭐 특사단 사절단 무슨 외교 관계입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걸 해달라 예. 저걸 해달라고 하는데 완전히 해퍼닝 그 정말로 지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예. 결속이 어디 있으며 결집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원팀이 돼서 가고 있냐고요.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거운동을 통해서 상황 반전을 시키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예. 저와 비슷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미 이제 파장 분위기다. 다만 정말로 이제 보수적 성향,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도 막판에는 결집을 하겠죠. 그 결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겠지만 강도로 봤을 때 이쪽은 심판과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워낙 강하고 이쪽은 원팀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갔어 본다면 주관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 굉장히 선거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격적일 것이다. 예.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지금 4강 후보도 생각해볼까? 한동훈이 따로 놀아. 자기 유세 가가지고 나 나오기 싫었는데 이재명 막으러 그냥 나왔어. 이 답으로 얘기하고 있고. 아니 하도 한동훈한테 욕하고 네. 책임 전가하니까. 예, 홍준표는 하와이 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오늘 아침에 글 올린 게 나 대선 전까지 절대 안 가 한국. 이렇게 글 올리고 있고 안철수 뭐 전혀 새도 없고 이게 무슨 경선 끝난 후보들이 다 따로 놀고 말이죠. 참 이게 망하는 집안은 역시 특징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은정 의원이 지금 이제 대구 가서 선거운동 하지 않습니까? 제가 페이스북 준비한 게 혹시 떴는지 모르겠는데, 야 박은정 의원이 파란색 점퍼를 입고 대구 경북에 가는데 안동 며느리인 줄은 제가 몰랐어요. 대구 태생인 줄 알았는데 아마 남편이 안동 출신인 모양이고 거기에서 이제 대구 경북에 가서 아예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냈다면 누가 가장 좋으냐? 아 박은정. 조국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오. 그렇게 해서 아마 내부에서 조사를 좀 했는 모양이죠. 네. 압도적으로 박은정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야 한다라고 아마 내부 여론이 형성됐던 것 같고요. 예. 당원 투표도 아니다 이런 거는 뭐 투표가 아니고 여론조사도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닐 테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는데 박은정 후보가 대선 후보, 조국 대표가 안 나가면 박은정 후보가 나가야 한다 그랬는데 이제 내부에서 결정해서 아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밀자라고 예. 이제 결정을 했죠. 그런데 박은정 후보가 지금 박은정 후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박은정 의원이 심리가 마음의 무의식이 나오네. 대구 출신 안동 며느리로서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아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골목골목 뭐 투어인가 이렇게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 언론이나 지역 유권자들한테는 반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니 박은정 의원이 그 좀 팩트 근거해가지고 그 동안에 청문회나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두각을 나타냈었고 네. 되게 잘하고 자기 그 소위에서도 열심히 일을 잘한다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진짜 하고 보니까 정말 열심히 용감하게 네. 또 적시적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올감해서 잘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엄청 좋아하잖아요. 잘한다 이러잖아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압도적으로 이분이 잘한다고 박수를 안 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당원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왜? 튄다고? 혼자 독플레이. 아. 야, 씨 혼자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국회의원 12명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부터 이런저런 뭐 에이. 일반적으로 당 내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신장식 의원이 잘할 것으로 기대가 크게 됐었었는데 네. 그리고 제가 듣기엔 신장식 의원이 대선 출마 생각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 이번에 박은정 의원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네. 당에서 원하는 목표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높지는 않던데 이번에 어쨌든 30%만 넘어도 대단한 거니까 대구 경북에서 지금 차근차근 막바지 선전을 기대합니다. 박은정 의원, 이재명 후보 화이팅! 제가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직연판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짧게라도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예, 그 지금 대법원의 윤리감찰실에서 그 업소로 지목된 곳에 현장 조사 갔다는 소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기현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대표님? 뭐 이건 단독 보도는 아니고 일정 확인만 하면 되는데 오늘은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예. 내일 재판이 없어. 어, 그러면은 재판이 네, 있는 날은 못 네. 하니까 그러면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는 반드시 가야 되는 내부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거기에 그러면은 가겠죠. 그런데 뻗치게 하는 기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윤리감사관실에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있는데 일단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호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 법적 용어는 모르겠어요. 예. 뭐 소환은 법률적 용어니까 어쨌든 예. 거기 이제 가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환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출석 요구겠죠. 출석 요구 이제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증거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 대조하고 저기서 갔다 왔던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짜고 치는 고소톱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형사 3부인데요. 담당 지금 형사 3부 이대환 부장검사가 그 방이잖아요. 거기에 최장우 검사라고 318호실에서 일단 배정이 되어서 고발인 조사를 지금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김한배 대표도 연락해서 빨리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해서
이제 준비 태세가 다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수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버렸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속도전이 생긴 것이고 예. 대법원에서도 이거를 그냥 짜고 지시는 고소법처럼 넘기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어제 저희가 또 보도가 한 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술 접대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막 행실을요 아주 낱낱이 또 오. 폭로를 해버리는 상황까지 와서 아마 대법원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그냥 뭉개고 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공소죄에 있는 검사 그 담당 그 수사 담당 방에는 검찰 수사관들 출신들이 없다 그러대요. 경찰들만. 경찰들만 다 가 있대요. 예. 그래서 수사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속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이게 필요가 있을 것 되게 같습니다. 중요한 게 공수처가 그동안에 수사할 수 있는 검사 7명이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주호가 권한대행이 되면서 7명 수사검사를 임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들도 다 이제 임명이 지금 되고 있어서 예. 실제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의욕에 불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기현 부장에 대한 제보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수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뭐 삼겹살 먹었다, 뭐 소맥 먹었다 이 얘기가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진 공개한 게 그게 직접적인 증거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제 그 사진 이외에 더 많은 자료들이 사실 민주당에는 에헤이. 있고 민주당이 그것을 다만 아직 예. 법원에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주어가지고 법원하고 지금 완전히 척지고 막 이러고 사실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너무 직접적인 자료가 다 들어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우리를 이제 개쪽을 만드는구나 니네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민주당은 26일 날 전국 법관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국 법관회의에서 사실은 원래는 이 조희대의 이 사법과 관련된 이 농단이나 카르텔 같은 거를 좀 지적하려고 그랬다가 예. 지금 분위기가 반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 직위원을 괴롭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 왜 우리 법원을 이렇게 망신 주냐 민주당 못 쓰겠다. 이제 이렇게 민주당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이제 가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맞다. 우리 너네들이랑 계속 싸우겠다 하면서 니네들 창피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직위원에 대한 얘기는 이번 대선 끝난 다음에 더 이걸 터뜨려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부장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말이나 거짓말이나 또 실질적으로 했던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은 사실 차곡차곡 모여져 있는 중이다. 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삼겹살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기가 했다는데 거기서 먹었으면 되지. 그 네. 말이 법정에서의 네. 그 말이 본인에게 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데이터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상환법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번에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을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 대선 전략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 대응단 부단장 겸 뉴미디어 대응단장님 정기환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 마치기 전에 노영희 고맙습니다. 변호사의 기록 이거는 홍보 좀 안 해줍니까? 그래도 한 10조라도 좀 딱 들어서 노영희를 생각하면 이 책을 사주세요. 네. 라고 하면 노영희 변호사의 기록, 명태균은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들었나 베스트셀러 돼 있습니다. 꼭 많은 분들 저 비추지 마시고 이 책을 비춰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영희 변호사의 변호사 기록, 노영희의 기록. 예, 변호사 노영희의 기록 많이 애독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3위로 올라갔는데 우와. 한동훈 대표가 11위입니다. 오호. 한동훈 대표 요즘 선대위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세요. 원래 저보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한동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게 오케이. 해주세요. 노영희 변호사의 기록 하여튼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뭐 방송에서 하셨던 이야기 짜집기 하고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에요.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도 많이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